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6월 28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뜨거운 바람과 함께 시작된 6월 말 미국 시장은 50년 만에 최악의 흐름들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주말에 있을 PCE 지수를 감안해 본다면 눈치를 보다가 이 상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이번 주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조마조마. 모두가 한 곳을 쳐다보고 있다. 조마조마. 모두가 한 곳을 쳐다보고 있다. 오늘 장 한마디 너무 마음에 들어. 딱 끝이야. 이걸로 오늘 장은 다 설명돼. 끝입니다. 자, 어디 한 곳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네, 주말에 발표될 PCE 가격 지수를 모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생각할까요? 지난날에 있었던 CPI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생각이죠. 주말에 발표된 PCE가 지난번 CPI처럼 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설마와 조마조마. 설마, 그래도 조마조마, 어쩌지? 했던 게 바로 오늘 장의 결과치다. 근데 오늘 장을 떨어뜨린 주된 이유는 좋은 경기 흐름.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빠져요. 경기가 나쁘면 주가가 올라요.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네. 이거는 그만큼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약간 전도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뒤집어 줘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사실은 금융이라는 건 본질을 따라서 본질을 서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금융이라는 것은 본래의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은 금융이 실물보다 더 중요해진 그런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이라는 크립토 시장이 저렇게까지 커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크립토, 이번 주말에 크립토와 관련된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 블록체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사장님과 대담을 했는데요. 크립토에 제가 이제 대담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의문도 풀렸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금융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 개발자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금융은 뭐예요? 금융은 실물의 그림자죠. 그리고 실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지어서 집을 살 때 내 집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금융이 중요한 건 아닌데, 내 집에 들어가려는데 돈이 좀 모자라, 그래서 금융의 도움을 좀 받는 거고, 이렇게 도움을 좀 받고 하는 것, 일종의 윤활제 역할을 하죠. 근데 금융이라는 건 특성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금융은 불과 같은 거야. 잘 다루면 따뜻하고 모두에게 온기가 가지만 잘못 다루면 불이 타서 모두 되죠. 불에 타 되죠. 이게 금융이다. 우리 크립토 시장에는 지금 다 불에 타 죽는 그런 험악한 꼴이 벌어졌죠. 금융을 만능 요술장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융의 흐름은 결국은 실체의 그림자다. 실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건 우리가 서브프라임에서 보았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그 서브프라임 관련 모기지가 흔들거리자 거대한 파생의 시장, 금융시장에 몰락한 것 우리가 경험을 했죠. 꼭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시장은 이거예요. 이러다가 PC도 CPI처럼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겁나는 걸? 이게 오늘 시장의 흐름이죠. 원자재 가격도 다시 오르는데. 근데 오늘 뒤통수를 때는 건 뭐냐면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잖아.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 꺾인 줄 알고 지난주에 랠리 뽑았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하고 보니 5월 레고제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19억 달러가 증가한 2,672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0.7% 증가했는데요. 예상은 0.2% 증가하고 전달은 0.4% 증가했습니다. 5월 레고제수주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올랐어. 이거 어떻게 해? PC는 그럼? 자,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5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전월보다 0.7% 상승한 99.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 6개월 동안 계속 빠졌거든요. 당연히 이번 달도 빠지겠지. 당연히 빠질 거야. 게다가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대출금리, 각도기도 그랬잖아. 대출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주택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CPI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다들 그러던 걸 하는데 미국 시장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딱 여니까 전월보다 올랐어. 0.7%. 예상은 4%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럼 뭐야? PC는 또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오늘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자, 델라스 이거는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6월 제조업체 기업활동지수 사실은 가격 관련 지표는 떨어지고요. 이 제조업 관련 지표는 살아있으면 연준이 얘기하는 연착륙은 확실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가격 지표들은 올랐고 제조업 관련 기업활동지수는 마이너스 17.7 전월에 마이너스를 진입하긴 했는데 대폭적으로 10 이상 더 커지면서 마이너스 17.7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인데 5월이면 코로나 때 바로 이후잖아요. 막 발생했을 때 그때 제조업체 기업활동 지수가 좋았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보면 어떤 면에서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매권에 있는 사람들이 도매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미 눈치를 까고 이거 경기 안 좋아 이거 금리 이렇게 오르면 우리 어려운데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매권에 있는 분들은 내 당장 집은 사야지 집값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물건도 이제 뭐 다 떨어진 거 이제 물건 사야지 뭐 이런 분위기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유가도 올랐습니다. 지금 110.15달러까지 올랐어요.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돼? 주말에 이거 PC 이거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원자재 가격도 슬슬슬 올라가고 있고 자 그러면 7월 달에 이거 75bp까지 내가 이제 알겠는데 75bp 올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9월 달은 이거 보니까 이거 느낌 안 좋은데 PC 높게 나오면 이런 느낌 안 좋은데 그럼 전도표에 3.8%가 찍혀 있었잖아. 그럼 연말 기준이 3.5가 아니고 3.8도 가능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게 시장의 심리를 모두 장악하진 않았습니다. 모두 장악했다면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을 것인데요.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죠. 조마조마 설마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전망을 해보죠. 뭐 틀릴 예측이긴 하겠지만 전망을 한번 해보죠. 지난주 랠리는 폭풍우가 끝났구나 하고 안심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하락이 상기되기 뽀글뽀글 생각이 기억이 나면서 그때 엄청 아팠는데 이런 생각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자 여러분 한번 맞아봤던 매입니다. 경험이 있는 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PC가 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면 시장의 충격파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면 이거는 좀 뭐 한 주간은 한 주간 얻어맞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는 게 합리적일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비스꾸리한 정도 수준이 나오면은 이미 한번 얻어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얻어맞겠어? 얼마나 가겠어? 뭐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PC 지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3월 달에 제일 높게 나왔는데 5.2% 나오고 5월 달에 4.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5.2에서 4.7로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그림을 더 그어서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떨어지면 시장이 아이고 좋네 하면서 지난주에 랠리에서 조금 더 베어마켓 랠리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러면서 랠리를 좀 뱉어내는 그런 흐름. 근데 고점을 돌파하면 5.2%도 넘게 PC가 나온다면 아이고 이러면서 한번 세게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이기 시작했다. 지난주 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했다. 5년물 기대 인플레이션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7월 달까지 75p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급박하죠. 급박한데 어쩔 수 없어. 지금 뱉어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제 물릴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7월 달도 75p 올리면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의 싹을 싸그리 완전하게 도륙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번에도 75bp를 올린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75bp도 올리고 이거 PC 높게 나오면 또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겠어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채권 시장은 금리가 올랐습니다. 10년물 3.138에서 3.202
2년물이 많이 올랐습니다. 3.063에서 3.13으로 지금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가 상당히 많이 좁혀든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3년물은 3.26에서 3.31, 5년물은 3.18에서 3.25, 그다음에 3개월 물은 비슷합니다. 1.69에서 1.68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독일이 많이 올랐습니다. 1.438에서 1.538로 10bp나 오르는 지난 주말에 비해서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달러는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104.12에서 103.95, 유로 달러는 1.054에서 1.0585로 가격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 N은 135.23에서 135.45로 조금 약세, 달러 위안은 6.68에서 6.690으로 약세. 이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약세죠. 환율이 올라가는 게. 달러 원은 1289원 29전에서 1286원 05전으로. 그래서 달러 N은 9.53 1엔당 100엔당 953원에서 100엔당 949원으로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900원이 떨어지면 일본 거래가 되게 어려운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일본 거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 원은 지난 주말 대비 약세 1360에서 1361원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원자재 가격들은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런 큰 폭으로 하락하던 니켈이 3.66% 반등을 했고요. 알루미늄도 1.7% 반등, 구리값도 0.46%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곡물은 혼조세를 보여주는데요. 미국 소맥은 1.91% 하락했고, 옥수수는 0.93% 하락, 대도는 0.67%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110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원유 가격 상한제가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주요국 G7 주요 국가에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논의했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좀 신기한데, 하여튼 이제 이 이상으로는 못 산다. 뭐 이런 걸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정해진 가격을 넘는 원유는 사들이지 않겠다라고 유럽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만 눈탱이 맞은 거죠. 지금 인도,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뭐 한 20-30% 정도 싸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싸게 사니까 러시아는 별 타격 없고, 왜냐하면 옛날보단 비싸잖아. 110달러 막 이러니까 한 30% 세일해줘갖고 80달러에 팔아도 남는 장사.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의 제재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실제로 판매 가격은 올랐으니까 110달러로 뭐 저쪽에다가는 할인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쪽 시장 가격은 높게 되었으니까 타격을 하나도 못 준 거예요. 자기네만 타격을 받았다. 칼을 들었는데 나는 칼자루를 든 게 아니고 칼날을 들었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유럽의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야씨 비싸게 안 살 거야. 우리 합의해. 알았지? 합의해.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지금 이제 큰 소리 빵빵 치죠. 무슨 디폴트야, 웃기지 마. 내가 돈 줬는데 니들이 안 갖고 하는 뭘 디폴트라는 얘기야, 웃기는 소리 하네 하면서 루브라가 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0루블, 110루블 갈 때 야 이거 사면 되겠는데 하는데 이거 어떻게 거래를 하는 거야? 거래를 못 하겠는 걸? 아쉽네 이랬는데 지금 53루블? 지금 진짜 러시아가 환율만 보면 위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야 이거 다 이 패 다 러시아에 있는 고급 아카데믹한 두뇌들이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전쟁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네들이 대응을 이렇게 할 테니까 시나리오 1, 2, 3, 4 짜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 2, 3, 4 해서 안전마진이 충분해. 유가는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야. 유가만 안 떨어지면 우리는 안전마진이 충분해. 그리고 인도가 중국한테 세일해서 팔면 충분히 팔 수 있어. 자, 그래서 사전에 베이징 올림픽 때 푸틴이 가서 사전 조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식으로든지 안 된다. 합리화되지 않고 이거는 정당화되지 않는 게 전쟁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마찬가지고 전쟁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피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무조건 악입니다. 전쟁은. 네,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시장은 그랬다. 자, 일주일간 눈치 보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파월 의장의 유럽에서의 발언과 각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이제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해서 시장 자체적인 체력보다는 남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치료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